다음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세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또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세보험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세금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담자가 최종 소비자예요. 내가 샀다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걸 파는 사람이 소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부담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예요. 다음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예요. 또 종합소득세. 개인의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이것도 국세예요. 그 다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사업소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종업원을 많이 채용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50인, 종업원인 경우는 50인 이상, 재산, 사업장인 경우는 33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00평이에요, 100평. 대부분 기업에서는 평으로 쓰는데 100평 이상, 임차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100평을 넘게 내가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세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99평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00평이 넘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잘 몰라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마찬가지고 49명까지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50인부터는 꼭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기업엔 큰 부담이 되는데 이 사회보험료는 누가 내느냐? 근로자도 내고 기업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내요. 대신 산재보험료는 기업만 납부하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을 하는데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그래요.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하고 그리고 과세 대상 기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을 하는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 또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으로 하고 확정은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을 확정 신고 기간으로 봐요. 그런데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25일, 25일, 25일이죠.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근데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는 국가에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고지서 받은 거를 납부를 하면 되고 확정 신고 때 예정 고지 납부한 걸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세율은 10%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할은 사업장 관할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매출한 금액이 100이고 매출 세액이 100이고 매입세액이 50이다. 그러면 납부는 요거 빼고 나머지 50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인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그 과세 대상 기간이 1년이에요.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대다수 기업들은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정상적으로 그 신고 기간 3월 31일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오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말 법인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세율은 10%에서 22%까지 차등 적용이 돼요. 소득에 따라. 그다음 사회적 기업은 그 법인 세율이 10%에 해당된다 그러면 50% 감면이 돼서 5%만 납부하면 되는데 최저한세가 우리나라엔 최저한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5%보다는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 사업년도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각 사업년도 소득은 총 입금에서 총 손금과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득세,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법정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율은 법인세보다 훨씬 더 높아요. 6%에서 38%. 관할은 주소지,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또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각자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져요. 그걸 곱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해요. 또 근로자들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나? 일반 근로자하고 일용 근로자하고 지금 구분해 놨는데 일반 근로자는 소득세율하고 동일하게 내고 일용 근로자는 일당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기업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 납부하느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날 내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 이것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 그러니까 시군,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세라고 돼 있는데 본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본세라고 그래요. 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10%를 곱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기관, 행정관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험료.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매달 10일 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잠시 뭐 착각하다 보면은 그냥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체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보험료가. 근데 국민연금은 사업자나 근로자 공이 4.5%씩 동일하게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건강보험료는 2.945%인데 이것도 사업자와 근로자 동일해요.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자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자만 부담을 해요. 이 산재보험료는 각 그 업종별 요율이 있고 또 개별 요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산재보험 요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는 0.8%, 근로자는 0.55%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지급되는 급여에 사업자는 8.438%의 그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해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급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그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급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81,880원을 사회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은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보험료에 대한 그런 부담이 덜 있는데 일반 기업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2012년 7월부터 그 좀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 기업이나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월급여가 35만 원부터 105만 원까지 그 수령하는 근로자에게 또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을 해줘요. 또 월급여가 105만 원부터 125만 원인 경우는 3분의 1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아직 그 되지 않으신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